안녕하세요. 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조수학입니다. 오늘은 비와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비의 뜻과 비율의 뜻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율, 인구 밀도, 진하기, 타율, 정답률, 백분율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률, 득표율,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의 뜻. 비라는 것은 비교 대상의 양들을 이 기호를 써서 나타낸 수들을 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5개와 귤 7개 같습니다.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를 나타내시오. 자, 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양, 비교 대상의 양들을 요 기호를 써서 5, 땡땡 7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요 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5대 7. 요거요. 우리가 쌍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쌍점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콜론이라고 하는 거죠. 콜론. 자, 그런데 이 쌍점을 읽으실 적에 5 쌍점 7 하지 마시고 5대 7. 요거 이름은 쌍점인데 이거 읽으실 적에는 5대 7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라는 거는 비교 대상의 양들을 이 쌍점을 써서 그 수들을 나타낸 거를 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양이 비로 표현이 되어 버리면은 비가 주어졌을 때 실제량이, 자,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가 5대 7이라고 했을 때 실제 사과가 5개 있고 귤이 7개 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비로 표현되어 버리면 그것은 꼭 그 숫자만 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방금 예를 든 거요. 사과 5개와 귤 7개가 있습니다.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를 나타내시오. 이거는 정답이 5대 7이 맞습니다. 자, 예를 바꿔보겠습니다.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가 5대 7이다. 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과와 귤의 개수를 구하시오. 사과와 귤의 개수에 비가 나와 있는데 사과와 귤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가 되는 겁니다. 비가 나와 있지 실제 량이 나온 거가 아닙니다. 이 비라는 거는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를 알려줄 뿐이지 사과와 귤의 실제 량을 이 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가 5대 7이라는 거는 사과가 5개 있을 때 귤이 7개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해보세요. 12고 14가 되는 거죠. 자, 5대 7이 의미하는 거는 사과가 10개 있으면 귤이 14개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다 3을 곱해보세요. 15, 21 되는 거죠. 사과가 15개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귤의 개수가 21개 있다라는 이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라는 거는. 그래서 가장 간단한 5대 7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이 비를 가지고는 실제량을 알 수 없다라는 거. 비로 표현되는 순간 실제량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비에 등장하는 숫자의 이름과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개수 5개, 귤의 개수 7개가 있는데요. 이때 사과의 개수와 귤의 개수의 비는 5대 7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대 7이 되겠습니다. 요거 읽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 7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이거 쌍점 앞에 있는 항이 있고 쌍점 뒤에 있는 항이 있죠. 요거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 적어놨습니다. 요 쌍점 앞에 있는 거를 전항, 항이 2개 있는 거죠, 지금. 뒤에 있는 거를 후항이라고 하는데요. 전항이라는 건 앞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이라는 거, 뒤라는 거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죠. 뒤쪽에 후항은 뒷항이라고도 합니다. 전항, 앞항 같은 말이에요. 후항,
항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앞쪽에 있는 거고 요건 뒤쪽에 있는 거예요. 쌍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건 앞항, 뒷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앞쪽에 있는 항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항, 요거는 기준량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를 말할 때는 그냥 얘기합니다. 뭐 5대 7이다. 축구 점수로 얘기할 때 뭐 3대 2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합니다만 수학에서는 반드시 이 뒤쪽에 기준량을 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를 얘기를 하실 적에 기준이 되는 걸 항상 뒤쪽으로 놓기 바랍니다. 네,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냥 쓰지만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뒤쪽에 있는 거가 기준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앞쪽에는 그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쓴다라는 거,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전항이 의미하는 거는 비교하는 양이고 후항이 의미하는 거는 기준량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라는 거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대 7 쓰실 적에는 반드시 이 쌍점을 써서 5대 7 이렇게 비를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항상 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비율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읽으실 적에 5대 7, 네, 가장 우리가 편하게 5대 7이라고 읽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대 7. 우리가 어떤 대상이 두 개 나왔을 때 와를 붙이죠. 이거와 이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와를 넣어줍니다. 5와 7의 비. 요거를 우리가 읽으실 적에 5와 7의 비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요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헷갈리고요. 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항에다가 에 대안을 붙입니다. 에 대안 5의 7에 대한 비, 5의 7에 대한 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요 의에 대안을 이라는 이 토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7에 대한 요 말과 요 말을 바꾼 겁니다. 7에 대한 5의 비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7에 대한 5의 비. 네, 이 말보다는 이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앞뒤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거기 토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대 7, 5와 7의 비, 그리고 7에 대한 5의 비, 5의 7에 대한 비. 네, 뒤쪽에 에 대안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얘기할 적에를 보세요.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 네, 요게 사과를 뜻하는 거고 요게 귤을 뜻하는 거, 귤의 개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온 순서대로 이걸 먼저 읽고 와를 붙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앞쪽 거를 먼저 읽고 와를 붙입니다. 사과와 귤의 개수의 비라고 씁니다. 네, 이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 말, 문자를 써서 읽을 때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귤이죠. 그리고 앞쪽에 의자가 들어가는 거죠. 사과의 귤에 대한 비라고 읽습니다. 사과의 귤에 대한 비 5대 7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바꿔서요. 요 말을 더 많이 쓰죠. 귤에 대한 사과의 비. 그럼 5대 7. 에 대안이 항상 뒤쪽에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뒷항에 항상 에 대안을 붙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의 뜻. 자,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비가 있어야 비율이 존재합니다. 네, 앞에서 비 배웠죠? 네, 비가 있어야 비율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비율의 뜻을 알아보기 전에 비율이란 단어의 쓰임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율을 알기 전에는 항상 B가 있어야 돼요. B. 네, A 대 B. 네, 항상 이 앞쪽에 있는 거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거가 기준량이 되는 겁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거가 기준량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언어적 표현을 하실 적에 여기에다가 뒤쪽에다 에 대한을 꼭 붙입니다. 에 대한. 네, 이제 비율이라는 거를 물어볼 적에 여기 뒤쪽에 에 대한을 붙이라고 했죠. A, B에 대한 비율은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비율은 이런 말은 없어요. 뭐뭐의 뭐뭐에 대한 비율은 내가 바꿔 써도 된다고 했죠. B에 대한 A의 비율은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이란 말은 항상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존재해야만 되는 겁니다. B에 대한 A의 비율은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물론 바꿔서 해도 되는데 이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B에 대한 A의 비율은 에 대한 네, 뒤쪽에 있는 겁니다. 비율은 A 대 B, 요 A 대 B, B가 존재해야지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뒤쪽에 에 대한을 붙여서 비율이라는 말을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말을 물어볼 적에는 이 에 대한이 꼭 존재한다라는 걸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비율을 물어봤을 때 그 비율을 계산하는 거는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네, 이것이 비율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물어봤죠? B에 대한 A의 비율은 네,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기준양이 뒤쪽 거라 그랬습니다. B를 봐야 돼요. B가 나와야 비율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지금 여기 A, B 순서가 A가 앞쪽 거고 B가 뒤쪽 거죠. 그래서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요 계산한 값을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뒷항분의 앞항. 네, B가 있어야 비율이 존재하는 거예요. 비율이라는 거는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인데요. 비율을 B의 값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B에 대한 A의 B의 값을 구하시오. 네, 그럼 비율을 물어본 거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라는 거가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숫자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요 분수 표시가 되는 거죠. 비율은 분수, 요 약분돼서 자연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수 또는 자연수 또는 소수로, 우리 분수는 소수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비율은 분수 또는 자연수 또는 소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비율을 물어봤는데 몇 대 몇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비율을 물어봤을 때에는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비율은 기준양을 1로 볼 때 비교하는 양이 얼마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의 의미는 기준양을 1로 볼 적에 이 비교하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문제 풀 적에 다시 한번 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예를 드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문제 출처는 동아출판 교과서 평가 문제집을 참고했음을 밝혀둡니다. 자, B와 비율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0칸이 있습니다. 여기 7칸이 색칠이 되어 있죠. 1번 전체 칸수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칸수의 B는 B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에 대한이 붙어 있죠. 거기 뒤쪽에 쓰셔야 돼요. 전체 칸수에 대한, 전체 칸수가 이 10칸이죠. 뒤쪽에 10이 되고 색칠한 부분의 칸수 7칸이죠. 7이 앞쪽에 와야 돼요. 7 대 10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체 칸수에 대한, 이 에 대한 붙은 거가 뒤쪽으로 온다는 사실 꼭 인지해 주시고요. 2번 전체 칸수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칸수의 비율은 네, 에 대한이 전체 칸수에 에 대한이 붙었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다 같은데 여기는 B를 물어봤고 여기서는 비율을 물어본 겁니다. 비율이라는 거는 몇 대 몇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분수로 표시를 해야 돼요.
전체 칸수에 대한 에 대한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네, 10이 분모로 들어가고 색칠한 부분의 네, 의자 들어가는 거가 분자로 가면 되겠습니다. 10분의 7이 되는 거죠. 네, 정답은 10분의 7 또는 0.7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 가지 비율. 자, 지금서부터는 비율로 표시되는 것 중에서 자기 이름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예일 A 도시의 넓이는 8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13,840명이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네,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몇 대 몇 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분수로 나타냅니다. 넓이에 대한 네, 요것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8분의 의자 들어가는 거가 13,840. 네,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3,840이 되는데요. 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쓰시면 안 돼요. 약분을 해서 173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가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분모로 간다라는 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분자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요 말이 사라지면서 A도시의 넓이는 8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13,840명이다. 이 도시의 인구 밀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라는 거는 넓이분의 네, 인구 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율이라는 거가 의미하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1730의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분모가 8, 넓이죠, 넓이. 근데 요걸 1로 보는 거예요.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1730명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8제곱킬로미터에 13,840명이 살고 있는데 편하게 생각을 해서 가로 1km, 세로 1km 되는 땅덩어리에 약 1730명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거는 항상 분모 단위당 분자 단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금물 200ml에 소금이 60ml 들어있다.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을 계산하시오. 네, 에 대한 200이죠. 소금 60. 네, 200분의 60을 하셔가지고 약분하면 10분의 3이 되는 거죠. 또는 0.3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요.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오지 않고 소금물의 진하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또 당황을 하실 겁니다. 소금물의 진하기 농도라고도 하는데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양이 200이죠. 소금의 양은 60이고 200분의 60. 네, 이렇게 나오면은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소금물의 진하기를 구하시오 하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셔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게 되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3. 이승엽이 타석에 400번 들어섰다. 이 중에 140번만 안타를 쳤다. 전체 타석에 대한 안타 수의 비율은 네, 이거는 스포츠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타석이라는 것도 안타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야구를 본 적이 없는 분은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 거죠. 이게 적은 거가 되고요. 네, 일단은 전체 타석에 대한 안타 수의 비율을 했으니까 이 말만 잘 보세요. 에 대한 전체 타석이죠. 400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안타 140번 안타를 쳤다. 분자에 14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400분의 140 약분해서 20분의 7 또는 0.35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타석 수분의 안타 수가 타율이 되는데요. 이 문제 어렵게 나오려면은 전체 타석에 대한 안타 수의 비율 이 말이 사라지면서 140번만 안타를 쳤다.
이승엽의 타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타율로 나오게 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사, 호동이는 전체 25문제 중에 21문제를 맞췄다. 전체 문제수에 대한 맞힌 문제수의 비율을 구하시오. 에 대한 전체가 문제수가 에 대한에 붙은 개념이 전체 문제수죠. 그러면 25가 분모로 가고 21이 분자로 가면 되겠습니다. 25분의 21. 자, 약분이 안 되죠? 또는 소수로 나타내서 0.84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문제수분의 맞힌 문제수를 정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 문제수에 대한 맞힌 문제수의 비율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정답률을 구하시오 하시면 전체 문제수분의 맞힌 문제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백분율, 퍼센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비율과 백분율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율은 기준량을 1로 놓고 비교하는 양을 표시한 것이고 백분율은 기준량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는 양을 표시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비율, 우리가 아까 비율 구했죠?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요 기호, 퍼센트 기호를 붙이면 요것이 백분율이 되는 겁니다. 백분율, 퍼센트. 네,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퍼센트. 네덜란드어로는 이제 프로센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앞쪽만 프로라고 합니다. 뭐 20%, 20%인데 20%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프로라는 거는 퍼센트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지금서부터 백분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분율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분율을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자, 이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바를 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지. 얼마를 드릴까? 그런데요, 알바를 해서 얼마를 벌지 모르죠?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을 벌면 30 정도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자, 100을 벌면 30 정도를 드려야지. 지금 전체 양을 100으로 놨기 때문에 100으로 놓고 30을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요 표현이 편하죠. 내가 100을 벌면 30 정도를 드려야지. 이거를 줄여서 30%라고 하는 겁니다. 100을 전체 양을 100으로 놓고서 30을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 100이 사라지면서 내가 번 돈의 30%를 드려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0%라는 것은 전체 양, 기준양을 100으로 놓고 생각하는 양, 비교하는 양, 이 30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의 30%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알바를 해서 4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네, 40만 원 곱하기 30%라는 거는 퍼센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전체를 100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사라지면서 100분의 30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계산을 하실 적에 30%라는 거는 언어적 표현이고 요거를 계산을 하실 적에는 퍼센트 끌고 오면 안 되죠. 요거 사라져야 되니까 그때 분모에다 100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공 2개 사라지면서 공 하나 붙여주고 계산하면 12만 원이 나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백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양을 가늠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양을 1000으로 놓고 생각할 수는 없나요? 10으로 놓고 계산을 할 수는 없나요? 네, 1000으로 놓고 하는 건 1000분율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예전서부터 백분율을 100으로 놓고 전체 양을 100으로 놓고 사용하는 이 백분율에 익숙하기 때문에 백분율을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이라는 거는 1분율이 되는 거죠. 전체 양을 1로 놓고서 비교하는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율 20분의 13 비율이죠. 비가 존재해야 비율이 나옵니다. 자, 20분의 13을 100분율로 나타내시오. 퍼센트, 이 퍼센트랑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서 반드시 이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65가 나오죠. 65%. 자, 비율을 100분율로 바꾸는 거는 곱하기 100을 하고 퍼센트를 붙인다. 됐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그 수에다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 단위 기호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1이라는 거는 곱하기 100을 하면 100이죠. 100%가 되는 거고 0.3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30이 나오죠. 30%가 되는 겁니다. 30% 언어적 표현이 되는 거고요. 실제 계산할 때는 0.3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5 곱하기 100을 하면 1500이 되는 거죠. 1500% 0.036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3.6 나오죠. 3.6%. 네, 3.6% 숫자 계산할 적에는 0.036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백분율을 분수 또는 자연수 또는 소수로 그냥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7% 하게 되면요. 요거 퍼센트 없으면서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0.27이 되는 거고요. 자, 3.3% 요거를 숫자로 바꿔 쓰게 되면은 네, 요거 퍼센트 사라지면서 곱하기 100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0.033이 되겠습니다. 예6 시도 횟수가 50회일 때 성공 횟수가 20회였다. 시도 횟수에 대한 성공 횟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네, 일단 비율을 계산합니다. 에 대한 시도 횟수죠. 그럼 50이 분모로 들어가요. 의 들어가는 게 성공 횟수죠. 분자가 20이 되겠습니다. 네, 50분의 20 하시고 요거 비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율을 물어본 거가 아니라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백분율로 물어본 겁니다. 그럼 비율을 구했죠? 곱하기 100을 한데 퍼센트 기호 줍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40이 나오는 거죠. 40%가 되겠습니다. 네, 시도 횟수분의 성공 횟수를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 횟수에 대한 성공 횟수의 비율을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성공률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라고 나오면 시도 횟수분의 성공 횟수를 구하셔서 이와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7 전체 투표수가 200표였다. A 후보가 110표를 득표했다. 전체 투표수에 대한 A 후보의 투표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네, 일단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에 대한 전체 투표수죠. 200분의 110이 일단 비율이 되겠습니다. 네, 200분의 110이 되고요. 지금 백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하고 퍼센트 기호 반드시 붙여줍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네, 55가 나오는데요. 55%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표수분의 득표수가 득표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전체 투표수에 대한 A 후보의 득표수의 비율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A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이걸 생각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8 판매 가격이 5,000원인 필통을 1,000원 할인해서 팔았다. 판매 가격에 대한 할인 금액의 비율을 구하시오. 판매 가격에 대한 판매 가격 요것이 에 대한이 붙었기 때문에 분모 5,000분의 1,000이 비율이 되는 거죠. 네, 5,000분의 1,000 해서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곱하기 100을 왜 안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비율 물어본 겁니다. 백분율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비율이니까 이대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분의 할인된 금액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상에서 요 말이 사라지면서 할인해서 팔았다. 할인율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은 네, 판매 가격분의 할인된 금액 이렇게 하셔서 5분의 1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금과 물의 비율은 얼마인가?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비율이라는 거는 뭐뭐에 대한이 나오는데 소금과 물의 비는 얼마인가? 그거는 가능한 표현이 되는 거죠.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과 물의 비는 얼마인가? 이거 가능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는 얼마인가? 이거 가능한 표현 되는 거고요.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 얼마인가? 비율은 뭐뭐에 대한 네, 요 말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자, 이 말과 이 말 여러분 하나 더 배우셔야 돼요. 소금물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이것도 가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이 없이 에서 차지하는 이렇게 나와서 비율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1. B는 몇 대 몇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B가 있어야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 2. 비율은 기준량을 1로 놓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양을 상대방으로 표현한 겁니다.
백분율은 전체 양을 100으로 놓고 생각하는 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율과 백분율의 차이점. 자, 비율은 항상 분수로 또는 자연수로 또는 소수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백분율은 항상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이 퍼센트라는 단위를 꼭 붙여서 말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